당시 서양에서는 한국인들을 야만 혹은 하류층으로 취급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조차 한국인을 비난할 때 닌니쿠슈가 난다며 코를 막았죠. 오죽하면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에서는 한국인과 미팅 전에는 환기를 시키라는 인종차별적인 지침이 돌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미식의 고장 이탈리아의 요리사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럽의 요리학교나 해외 유명 레스토랑 주방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마늘을 다루는 장면을 목격할 때인데요. 레시피북에 적힌 마늘 한 쪽이라는 지시사항을 보고 서양인들은 정말 손톱만한 마늘 한 조각을 집어듭니다. 향만 살짝 입히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쪽을 한 통 혹은 한국자로 자동 번역합니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 때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마늘 서너 쪽이 들어가지만 한국 식당에서는 30쪽이 들어갈 정도죠. 그들에게 마늘은 후추나 바질 같은 향신료지만 우리에게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통계적 이상현상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평균 0.8kg 수준입니다. 마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지중해 식단의 이탈리아조차 연간 1kg 남짓을 소비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한국인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6.7kg입니다. 세계 평균의 8배가 넘는 수치죠. 한국인 4인 가족이 1년에 먹어치우는 마늘이 약 27kg, 쌀 한 가마니 무게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만큼 마늘을 퍼먹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마늘 중독 종족인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지독한 향과 매운맛을 가진 마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매운맛을 좋아해서일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척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생존 전략에 가깝죠. 시계바늘을 2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구 언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개고기 문화와 함께 한국인 특유의 채취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마늘 냄새였죠. 당시 서양에서는 이 냄새는 야만 혹은 하류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가까운 일본조차 한국인을 비하할 때 닌니쿠슈가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에서는 한국인과 미팅 전에는 환기를 시켜라라는 지침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들의 조롱이 공포와 경애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발원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중화권 국가들이 초토화됐죠.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 방역망이 뚫렸고 공포가 지구촌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보건학계가 주목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상식적으로라면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야 할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의 사스 감염자는 3명, 사망자는 0명이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만 멀쩡한가? 이 역학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식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공통분모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인 혈관 속에 흐르는 막대한 양의 마늘 성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입안에서 씹을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반응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마늘 특유의 눈물 쏙 빼는 매운 냄새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향을 가진 알리신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물질이라는 사실도 아시나요? 1944년 미국의 화학자 체스터 카발리토 박사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12만 배 묽게 희석해도 결핵균, 이질균, 포도상구균을 사멸시킨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발리토 박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알리신의 살균력은 당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던 페니실린보다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페니실린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조차 알리신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1인당 6.7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천연 항생제를 매일 밥과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2003년 사스 사태는 냄새나는 식재료라며 마늘을 천대하던 서구 사회의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김치와 마늘이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막이일 수 있다고 대서특필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늘은 한국만 먹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늘 생산 대국이고 이탈리아도 마늘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인에게서만 이런 강력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먹는 양보다 더 중요한 먹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레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알레시는 휘발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화학 구조가 깨져버립니다. 즉 살균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양의 파스타나 스테이크, 중국의 볶음 요리를 떠올려 보면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육수에 넣어 푹 삶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는 사라져 먹기 좋아지지만 정작 바이러스를 죽이는 알레시는 90% 이상 파괴됩니다. 그냥 향이 있는 탄수화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늘을 생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고 회를 먹을 때도 얇게 썬 편마늘을 곁들입니다. 혀가 아리고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즐기죠. 하지만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고통이야말로 알레신이 파괴되지 않고 100% 활성화되어 체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생한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효기술과의 결합입니다. 한국인은 다진 마늘을 김치 양념에 쏟아붓습니다. 배추와 무의 식이섬유 사이에서 마늘이 유산균과 만나 발효되면 알레신 성분은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형태로 안정화됩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식품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결합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마늘은 속이 쓰리고 냄새가 난다. 더 강력하고 더 부드럽게 섭취할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이 바로 흑마늘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흑마늘을 보고 수처럼 태운 것이냐고 묻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숙성의 결과물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하에서 장기간 숙성시키면 마늘 자체의 효소가 반응하는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기적에 가까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늘의 자극적인 휘발성 성분인 알리신이 S아릴시스테인이라는 수용성 유황 아미노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물질은 일반 생마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극소량만 있는 성분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S아릴시스테인의 생성으로 인해 흑마늘의 항산화력은 일반 마늘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식재료의 분자 구조를 바꾸어 양리 효과를 극대화한 제약 기술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마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면서도 단순히 껍질을 까서 파는 1차원적 가공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고부가 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과거 한국인에게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던 서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마늘을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흑마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제 뉴욕과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은 한국산 흑마늘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들은 이것을 발사믹 식초보다 더 깊은 풍미를 가진 동양의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스테이크 소스와 고급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합니다. 20년 전의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처럼 건강하게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1인당 6.7kg이나 되는 마늘을 먹을까요?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그만큼 여름의 장마와 역병,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 하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과 전염병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민족의 생명을 지탱해준 유일한 생존 키트였습니다. 단군 신화 속 곰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임상실험 보고서일지도 모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강한 면역력을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의 한국인들입니다. 마늘 냄새는 부끄러운 악취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의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온 생존자들만이 풍길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강인한 승리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팩트로 식품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